이런 행동 보이면 자폐일 수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부모님들이 놓치기 쉬운 자폐 스펙트럼의 초기 신호 8가지와 이런 특성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자폐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을 보이는 발달 장애예요. 스펙트럼이라는 말처럼 그 증상과 정도는 사람마다 매우 다양해요. 어떤 아이는 언어 발달이 느릴 수 있고 또 다른 아이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일 수도 있죠. 연구에 따르면 빠르면 18개월부터 자폐 특성이 관찰될 수 있고 2, 3세 무렵에는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초기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초기 신호 1. 눈 맞춤의 어려움. 대부분의 아기들은 생후 몇 개월부터 부모와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데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눈 맞춤이 적거나 불편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아이가 항상 눈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피곤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할 때는 눈 맞춤이 줄어들 수 있죠.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에요. 아이가 거의 항상 눈 맞춤을 피한다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초기 신호 2. 이름 부르면 반응하지 않음. 보통 아기들은 6, 9개월 정도가 되면 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도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가끔은 자기 이름을 무시할 때가 있죠.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청력 문제나 기타 발달 지연의 가능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기 신호 3. 사회적 미소와 표정의 부족. 보통 아기들은 2, 3개월부터 사람을 보고 미소 짓기 시작하고 점점 다양한 감정 표현을 배워가죠. 하지만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미소를 짓거나 표정을 교환하는 것이 적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모든 아이가 항상 활짝 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아이의 기질이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 표정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초기 신호 4. 공동주의의 부재. 공동주의란 뭘까요?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과 같은 것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가 저기 강아지 봐 라고 가리키면 아이는 엄마의 손가락 방향을 따라 강아지를 보게 되죠. 보통 아기들은 9, 14개월 사이에 이런 능력이 발달해요. 하지만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을 보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가리켜 보여주는 행동이 적을 수 있어요. 초기 신호 5. 언어 발달 지연. 보통 아이들은 12개월 무렵부터 엄마, 아빠 같은 첫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18, 24개월이 되면 두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거나 한때 사용하던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는 언어 퇴행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 발달 지연이 반드시 자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초기 신호 6. 반복적인 행동. 손 흔들기, 같은 장난감을 계속 일렬로 늘어놓기, 특정 소리나 단어를 반복하는 것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반복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행동이 아이의 학습을 방해할 정도로 지속적이고 강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초기 신호 7. 감각 과민성 또는 둔감성.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특정 소리, 맛, 질감, 빈, 냄새에 매우 민감하거나 반대로 둔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공청소기 소리에 심하게 놀라거나 반대로 큰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죠. 옷에 태그가 닿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거나 특정 음식 질감만 고집하거나 빛이 강한 장소를 피하는 등이요. 하지만 감각적 선호와 깊이는 모든 나이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초기 신호 8. 놀이 방식의 차이. 보통 아이들은 18, 24개월 무렵부터 상상 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인형에게 밥을 먹이거나 장난감 전화기로 통화하는 척하는 등이죠. 하지만 자폐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상상 놀이가 적거나 장난감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적을 수 있어요. 대신 물건을 일렬로 세우거나 장난감의 특정 부분에만 집중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의 중요성. 이렇게 8가지 초기 신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에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빠르면 빠를수록 개입 효과가 크다고 해요.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 아이의 사회성, 언어, 인지 발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해요. 오늘 우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신호 8가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